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ETF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용어 구분을 좀 먼저 한번 해보시죠. 일단 ETF는 국내 ETF가 있고요. 해외 ETF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내 ETF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 그리고 해외 ETF는 해외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국내 ETF 브랜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플러스 뭐 등등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덱스가 삼성자산운용이고, 타이거가 이제 미래에셋자산운용, 에이스가 한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중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요 코덱스와 타이거의 거래 비중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이 좀 겹치는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좀 특별한 ETF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중소형 브랜드로 가서 ETF를 서칭을 하시면 대형사에 없는 컨셉의 ETF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ETF는 다양한 브랜드를 다 함께 보시는 게 이제 좋고요. 또 우리나라보다 ETF의 원조는 또 미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ETF들이 미국 현지에 굉장히 많죠. QQQ, 스파이, 슈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똑같이 복사해서 만든 ETF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밖에 없는 ETF를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의 ETF를 사야만 하느냐, 그런 종목들은 이제는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레버리지 뭐 3배짜리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리스크가 크면서 기대 수익률이 큰 ETF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또 미국 ETF를 굉장히 또 선호하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ETF 초보자라면은 일단은 요 국내 ETF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에 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ETF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ETF 투자를 하려면 일단 계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좌는 일반 계좌가 있고요, ISA 계좌가 있고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이제 연금저축 펀드랑 그리고 IRP 계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다 다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ETF뿐만 아니라 해외 ETF까지 모두 다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세금 혜택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 이제 과세 대상이고 납입 한도 없어요. 근데 ISA 계좌부터는 이제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들인데, 다만 ISA 계좌에서는 해외 ETF 거래 안 되고 국내 ETF 거래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국내 ETF로 그럼 투자를 하면 내가 뭐 미국 나스닥 투자 안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국내 ETF도 나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ETF, 그러니까는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그런 현지 ETF를 투자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ISA 계좌는 절세 혜택이 있죠. 비과세가 2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납입 한도가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까지밖에 납입이 안 됩니다. 연금 계좌도요, 국내 ETF만 거래할 수가 있고 세액공제와 세금이연의 절세 혜택이 있죠. 그리고 한도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토탈 900만 원이고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보죠. ISA와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IRP 뭐가 다르냐면, 일단 의무기간 ISA에서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3년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5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고 연금 개시는 55세부터 가능한데 이 연금을 최소 10년에 걸쳐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IRP도 그건 조건은 동일합니다. 납입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ISA는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시고, 세제 혜택은 ISA가 비과세 200만 원, 그리고 분리과세는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9.9%의 좀 저율과세라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최대 900만 원, 그리고 여기 연금계좌 안에서 거래하는 동안에 인출되기 전까지는 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비과세 개념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연금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내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받게 되면은 이제 분리과세로 좀 저율과세 최대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시면 되는데, 단 이게 또 1,500만 원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또 종합소득세로 전환된다는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별로 ETF를 선택을 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는 계좌들이 있거든요. ISA는 뭐 딱히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연금 계좌에서는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계좌 그리고 일부 파생 상품 계좌들은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고, IRP도 이제 똑같은데 IRP는 추가적으로 이제 30%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000만 원 들어 있으면 300만 원, 그러니까 30%는 안전자산으로 구분된 ETF나 다른 안전자산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ETF를 살 수 있는 게 70%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계좌부터 ETF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으냐? 개인적으로는 연금 계좌입니다. 일단은 연금은 노후 준비 자금이니까 좀 10년, 길게는 30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고, 또 그렇게 또 오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ETF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연금 계좌를 가장 먼저 활용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의 목표를 위해서 투자를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싶은데 세금 혜택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ISA 계좌. 근데 내가 3년 이내에 단기 자금인데 투자를 하고 싶고, 혹은 내가 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또 해외 ETF도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일반 계좌를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 세 가지 계좌는 다 필요합니다. 뭐 이 중에 하나만 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목적 자체와 투자 기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계좌는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계좌를 만들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1차 자산 배분이에요. 연금 계좌에서 내가 안전자산의 비중을 얼마나 놓고 이 투자자산의 비중을 얼마나 넣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연금 계좌에서 한 30년 운용을 할 거다 그럼 뭐 사실 개인적으로 안전자산 비중 필요 없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투자자산의 비중을 100%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운용을 하셔도 되고, 다만 내가 은퇴할 때까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뭐 20년, 10년 이렇게 짧다 그러면 안전자산 비중 올리고 투자자산 비중 내리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자산 배분을 먼저 하세요. ISA 계좌도 마찬가지죠. 얘가 운용 기간이 보통 3년에서 이제 5년인데 3년이다 그럼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자산 비중을 뭐 한 70에서 80%, 주식자산의 비중을 10에서 30%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간을 뭐 5년까지 잡으면은 요 비중이 조금 더 서로 간에 반비례를 할 거고,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꼭 짧은 기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반 계좌가 필요한 케이스도 있지만, 여기에 한도가 다 차서 더 이상 여기에 돈을 넣을 수 없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 계좌에서 어쩔 수 없이 세금에 노출되더라도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아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이 밸런스를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종목 서칭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차 자산 배분은 또 뭐냐면은, 만약에 연금 계좌에서 투자자산 비중을 80%로 두었고 그리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20% 두었다라고 고려를 해보죠. 근데 투자자산만 하더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 안에서 70% 하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중을 5% 가져가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중을 5% 가져가고, 일본에 대한 비중을 5% 가져가고, 그리고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에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비중을 내가 한 15% 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 투자 자산 내에서 섹터 구분을 위한 자산 배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안전자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예적금과 같은 극단적으로 안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적금 수익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더 이 안전자산의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채권도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넘어갈수록 기대 수익률이 다르고, 또 채권이 국채냐 회사채냐 이것도 다르고, 국내 채권이냐 미국 채권이냐 이것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구분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를 선택을 할 때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R ETF냐 PR ETF냐. 이제 TR ETF는 뭐냐면은 금이 나왔다가 자동적으로 ETF 안으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재투자가 되는 거. PR ETF는 분배금이 외부로 이제 빠져나와서 내가 그걸 현금으로 써도 되고 그 돈을 받은 걸 다른 걸로 재투자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분배금이 밖으로 빠져나오느냐 안 빠져나오느냐 이제 요 차이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투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자금의 어떤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무조건 그러면은 뭐 월배당 ETF가 좋은 거냐? 꼭 그렇지도 않고요. 그럼 TR ETF가 또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과 투자 전략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ETF를 보다 보면은 코덱스, 뭐 코스피, 코덱스, 나스닥 있는데 뒤에 H자가 있는 게 이렇게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거든요. 없는 거는 언헤지라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헤지하지 않는 ETF고, H자가 붙어 있으면은 환해지를 하는 ETF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국 투자하는데 환율이 지금 1,400원인데 난 1,000원 될까봐 너무 무섭다. 그러면은 요 H자가 붙어 있는 ETF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나는 환율이 1,400원인데 2,000원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언헤지 ETF를 선택을 하시는 게 환 차익까지도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얼핏 보면은 그냥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요 환헤지형 ETF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환헤지라는 거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그 비용은 해당 국가 간의 금리 차이 정도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달러에 대한 환해지를 한다, 그럼 대략 1년에 한 2% 정도가 보수, 그러니까 비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서로 결국에는 그럼 ETF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덱스, 타이거, 뭐 에이스 굉장히 많죠. 단순하게 ETF에 대한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실 수도 있지만, 또 이 운용사에서도 본인들의 ETF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어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ETF에 대한 컨셉,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다양한 컨텐츠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 ETF를 비교해 놓은 사이트와 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ETF 체크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의 ETF, 해외 ETF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ETF 간의 기초 자산이 뭐가 다르고 설정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환해지 여부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원하는 테마를 찾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 비중이 높은 미국 ETF를 사고 싶은데 이 홈페이지를 다 뒤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ETF 체크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 ETF라는 앱도 있어요. 이건 뭐 PC, 태블릿, 모바일 버전 다 가능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이제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건데 참 잘 만들었어요, 앱을. 이 앱도 한번 활용을 하시면은 지금 어떤 ETF들이 현재 어떤 수익률이 좋고 나쁘고,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ETF는 또 무엇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좀 알고 계셔도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뭘 알아야지 서칭을 하든지 뭐 비교를 해보든지 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사실 매일 경제신문을 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뭐 지금 어느 시장이 뜨는지를 알 거고, 아 요즘에 금이 괜찮구나, 그러면 금에 투자하는 ETF가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은 뭐 아무리 홈페이지에 가서도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는 선택이 안 되잖아요.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베이스는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매일경제든 한국경제든 그냥 이런 신문을 그냥 매일같이 6개월에서 1년 한번 매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면은 이렇게 제가 ETF 초보를 위한 샘플 포트폴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진짜 참고만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가 투자하는 ETF 별로 없어요. 자, 일단은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난 위험한 거 싫다. 그럼 가장 안전한 유형의 ETF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소위 파킹형 ETF라고 해요. 그냥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1년 성과도 한 3.6% 정도, 지금 CMA 금리가 3%에서 2%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ETF예요. 최근 1년 성과니까는 현재 CMA보다 높아 보이지만,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수익률은 오늘부터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1년 수익률은 이렇게 CD금리 추종하고 이런 파킹형 ETF는 지금 현재의 어떤 CMA 금리 정도의 내가 이자를 1년 뒤에 얻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채권도 기간에 따라서 3년짜리 채권은 최근 1년 수익률이 5%고, 그리고 얘는 국채가 아니고 이제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건데 수익률이 9%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채냐 회사채냐에 따라 또 다르고, 이 채권의 만기가 3년 짧냐 5년 10년 이렇게 기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국고채인데 만기가 3년짜리와 요 10년짜리 수익률이 이렇게 보시면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30년은 21%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국고채 30년이다, 이건 말만 채권이지 사실 안전자산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국내에는 좀 쿠폰이 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좀 낮으니까 난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미국 넘어가야 되는 거죠. 미국 넘어가게 되면은 회사채 기준으로 투자 적격 등급이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18%였고, 투자 등급이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하이힐드 등급은 약 21%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채권 ETF 내에서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인 채권 ETF들도 있고, 사실은 주식자산과 별 차이가 없는 그 정도의 변동성과 기대 수익률을 가진 채권들도 있기 때문에, 채권 들어갔다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안전자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자산들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공격적인 자산들이죠. 대표적인 인덱스에 투자를 하는 ETF들, 나스닥 100, S&P 500, 다우존스,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인덱스형 ETF들이 있고, 사실 얘는 인덱스는 아닙니다. 얘는 이제 슈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ETF를 복사한 ETF예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신흥국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필리핀도 있고 인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는 국가에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수익률 처참하죠. 근데 나는 이렇게 인덱스 투자가 좀 안정적이어서 좋은데 나는 얘보다 좀 더 성과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섹터 그리고 테마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데, 테마라는 것은 미국의 AI 테크, 요즘에 뭐 AI가 조금 시장의 이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2차 전지였고, 또 막 여러 가지 생기겠죠. 앞으로 로봇도 생길 거고, 메타버스, 물론 예전에 메타버스 있었다가 뭐 지금은 또 완전히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그런 테마형 ETF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는 없고,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크지만 그만큼의 위험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미국 AI 테크는 이제 최근 3개월 성과가 무려 20%입니다. 얘는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이제 수익률은 없고요. 금 투자도 최근 수익률 34%고, 근데 이제 원유, 석유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약간 감이 이제 오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ETF를 선택을 하면은 좀 안전해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지, 이런 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ETF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에게 맞는 ETF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초보분들을 위해서 ETF 매뉴얼 식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영상만 보고 하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좌 만드시고 직접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로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증권사마다 사실 모의 투자라는 게 있어서 가상의 돈으로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종목 사고 팔아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로 보수적이고 그렇다라면 일단 모의 투자로라도 ETF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